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인 CBDC와 카카오의 연관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주 7월 12일 월요일에 CBDC 입찰이 마감이 되는데요. 이런 CBDC 입찰은 사업 규모는 크지 않지만 한국은행의 통화 발행 파워를 같이 개발하는 데서 이점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입찰 결과에 대해서 주목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연 누가 될지 아주 궁금하고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 등장 배경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CBDC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의적, 타의적으로 집콕, 자택국을 하면서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을 인터넷 세상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줌을 통해 화상회의를 하고 뱀을 통해 음식을 먹고 쿠팡을 통해 식료품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화된 돈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한국은행이 CBDC를 논의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럼 CBDC란 무엇일까요? CBDC란 중앙은행에서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서 법정 통화와 연결되어 변동성이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암호화폐들은 하루에도 20%, 30%씩 그렇게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의 결제에서는 좀 불필요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반면 법정통화, 한국의 경우에는 원하겠죠? 그럼 법정통화 연동되기 때문에 물론 환율차가 있긴 하겠지만 그보다는 적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결제에서는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직접이란 말을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통화 유통 경로는 예전도 아니죠. 지금의 통화 유통 경로는 중앙은행, 민간은행, 시장 순이었는데 만약에 CBDC를 통해서 중앙은행이 직접 통화를 발행한다면 여기서 그 중개자인 민간은행은 없애고 이제 직접 시장에 돈을 뿌릴 수 있게 됩니다. 은행은 CBDC를 통해 직접 돈을 유통시킬 수 있어서 통화 정책이 실물 경제와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는 뒤에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 함께 연결돼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앙은행은 CBDC를 블록체인에서 발행하려고 할까요? 사실 블록체인에서 발행은 꼭 필수는 아니에요. 필수는 아니고 선택사항인데 보고서나 그런 걸 보면 이런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CBDC를 발간한다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나라도 그렇고 이제 블록체인의 두 가지 큰 특징 때문인데요. 하나는 보안성과 비용 절감 때문입니다. 일단 블록체인은 분산 원장, 디스트리뷰티드 레저 로서 블록과 체인이 합해진 말입니다. 블록은 쉽게 말하면 데이터 기록장, 가계부라든지 아니면 회계 장부라든지 이렇게 어떤 거래가 발생했을 때 돈의 입출이 발생했을 때 기록하는 그런 노트를 말합니다. 또 체인은 이런 노트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딱 거래를 한 번만 하진 않잖아요. 하루에도 진짜 몇십 개를 할 수도 있고 그게 1년이면 정말 몇백 개요. 몇천 개인데 그게 이제 홀로 존재할 수도 없고 이제 각각은 연결이 되는데 이 블록체인은 체인을 통해서 연결성을 조금 더 강조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데이터 기록들은 체인으로서 연결하여 서로 대조하고 그 기록이 진짜임을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이런 작업에 참여하면 보상으로 코인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그 참여하는 형식, POS라든지 POW라든지 이런 형식이 있거든요. 어떻게 참여하느냐, 그런 참여 방식에 따라 조금씩 이름이 달라지는데 이런 참여 방식의 차이는 있어요. 보상을 코인으로 받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그럼 다시 중앙은행이 왜 블록체인을 통해서 CBDC를 발행하려고 하는가? 제가 두 가지 이유를 들었잖아요. 첫 번째는 보안성, 그리고 두 번째는 비용 절감. 일단 첫 번째 특징인 보안성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보안성은 분산화된 시스템에서 나오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시스템은 데이터를 중앙 서버에 저장하거나 기업이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를 이용합니다. 믿을 수 있는 대기업에 맡기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일 중앙의 데이터가 해킹이 되게 되면 모든 정보가 유출되게 됩니다.
요즘에 해킹 이슈가 많이 나오는데요. 미국의 최대 석유 수송기관인 콜로니얼이나 66 가공업체인 JBS가 해커들에게 정보를 빼앗겨 그 관련 기업들이 사무 처리가 며칠 동안 마비되었다는 기사를 아마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처럼 중앙에 취약한 부분을 공격하면 모든 정보를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서 돈을 이제 탈취하는 그런 랜섬웨어 같은 해킹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블록체인은 분산화된 원장을 체인으로 연결하는 구조로서 거래가 발생하면 모든 블록은 이를 기록하고 검증하게 됩니다. 즉 데이터가 중앙에 혼자 보관되는 게 아니에요. 만일 해커들이 블록체인에 있는 데이터를 해킹하려면 모든 블록을 해킹해야 합니다. 이는 중앙만 공격하면 되는 방식보다는 훨씬 어렵겠죠. 여기에는 이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암호화폐 해킹 사건은 그럼 왜 일어나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암호화폐 해킹 사건은 블록체인 자체가 아니라 이제 온라인에 연결되는 지갑, 그걸 이제 핫 월렛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그런 데서 발생하거나 아니면 중앙화된 거래소. 사실 중앙화된 거래소는 그냥 일반 대기업 아니면 중소기업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스템은 그대로 이제 돌아가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중앙화된 거래소를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블록체인의 주요한 특징은 스마트 계약입니다. 스마트 계약이란 조건이 성립되면 자동으로 합의된 내용이 실행되는 알고리즘을 말합니다. 자판기를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자판기에 1,000원을 넣고 버튼을 선택하면 원하는 음료수와 거스름돈이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미리 정해진 행동을 설정하고 A를 하면 B가 나온다. 이렇게 결과값을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이런 프로세서가 실행되는 거를 이제 스마트 계약이라고 하고요. 이런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당연히 중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스마트 계약은 중개인을 대체합니다. 중개인이 존재했던 이유는 개인 간 거래 시에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제3자의 보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개인을 스마트 계약, 즉 프로그램이 대체하게 되면 서로를 검증하는 데 필요한 신뢰 비용이나 시간이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프로그램 설정과 연결됩니다. 앞에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식물 경제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는 돈을 직접 원하는 내용으로 프로그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은행 시스템이나 결제에 사용되는 디지털화된 돈은 숫자를 이동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스마트 계약을 통해 돈을 직접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면 원하는 목적에만 쓸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난지원금을 줄 때 필수품만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외에 가방이나 옷, 다른 사치품 같은 거는 살 수 없게 되겠죠? 이를 통해서 정부가 처음에 통화정책을 수립했을 때의 방향으로 시장을 이끌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입찰이 마감이 되는데요. 이 일정에 대해서 보면 이제 5월에 삼성 SDS가 용업 사업에 자문을 맡았고요. 이게 잘 마감이 돼서 이제 7월 5일부터 12일까지 CBDC 사업자를 누가 할지에 대해서 입찰을 받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입찰이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7월 말에 사업자가 선정이 된다고 하고요. 이 사업자가 8월부터 내년 22년 6월까지 10개월 동안 모의 실험을 통해서 발행부터 유통까지 이제 담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입찰 참가자를 보면 일단 네이버, 카카오, LG, CNS는 이미 입찰을 했다고 나와요. 이제 각 주체별로 이제 특징을 보면 네이버는 라인이라고 하는 퍼블릭 개방형 블록체인을 통해서 CBDC를 한다고 했고요. 카카오는 클레이튼, 마찬가지로 개방형. 그러니까 개방형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LG CNS는 모나체인. 이거는 이제 프라이빗. 선택된 기업들 아니면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신한은행도 여기에 참여할 수
할 수 있을 확률이 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삼성 SDS도 이제 5월에 사업 용역자를 자문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연관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5개 기업이 입찰 참가자에 좀 유력하게 들어가고 있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카카오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5개 입찰 업체들과의 연결고리가 가장 많았습니다. 가장 최근 기사인 6월 29일 기사를 보시면 신한은행이 카카오 블록체인인 클레이튼의 그 검증 노드로 합류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기존 은행 최초라고 하고요. 이런 카카오 클레이튼 블록체인에는 뭐 LG 전자라든지 뭐 넷마블, 월드페이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미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2021년 3월 8일 기사인데요. 신한은행이 LG CNS와 디지털 화폐 플랫폼 시범 구축 완료했다는 기사가 있고요. 다음에 19년 11월 21일 LG CNS가 카카오와 이제 블록체인 사업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요 3기업이 서로 이제 연관되어 있다는 건데, 저는 왜 이 중에서도 카카오를 주목했냐고 하면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LG CNS도 모너체인을 지금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이거는 프라이빗 체인이라서 사용 참여자가 좀 제한이 돼요. 사실 모든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용자잖아요. 사용자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그 생태계가 커지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애플도 그런 앱스토어나 뭐 팬들을 많이 커지게 만들어서 애플 생태계를 크게 만들고, 또 그거랑 이제 애플 폰 기기랑 이제 연동을 해서 크게 성장했던 기업인데, 카카오도 블록체인 플랫폼이 개발 중에 있어요. 카카오의 자회사인 그라운드 X가 만든 클레이튼 네트워크입니다. 클레이튼 네트워크는 D앱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으로서 빠른 속도로 클레이튼 네트워크 위에서 돌아가는 앱들을 지원합니다. Decentralized Application이라는 뜻으로서 탈중앙화된 앱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앱은 인터넷 위에서 돌아갔다면 이런 D앱들은 블록체인 위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화된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지 않는 그 블록체인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레이튼 네트워크에는 이미 한국의 대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요. LG전자나 아니면 피델리티 기업이 인수한 월드페이, 아니면 게임 기업인 넷마블, 그 다음에 신한은행, 최근에 든 신한은행들이 네트워크에 합류해서 클레이튼을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클레이튼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2편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해요. 3번째, 이유는 컨센서스와의 협업입니다. 컨센서스는 2014년에 설립된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기술 업체입니다. CEO인 조셉 루비는 비탈릭 부테린과 이더리움을 공동으로 창시했고, 디파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갑 인프라인 메타마스크를 개발한 회사입니다. 사실 디파이를 잘 쓰지 않으시는 분들은 메타마스크의 유용성? 아니면 그 의존성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디파이라고 해서 탈중화된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제 우리가 은행에서 예치를 하고 이자를 받거나 아니면 대출하고 이자를 내는 것처럼 블록체인 상에서도 은행들이 있어요. 뭐 에이브라든지 메이커라든지 컴파운드, 이더리움 상에서의 이제 플랫폼들이고요. 플랫폼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갑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얘네들은 아까 말씀드린 중앙 거래소랑은 다른 이제 분산화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 돈을 어디에다가 맡기지 않고 내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갑을 통해서 이제 돈을 옮기고 디파이 플랫폼에다가 전송해서 이자를 얻고,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메타마스크가 필수적이에요. 없으면 아예 못해요. 아예 접근을 못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이런 것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디파이는 아무래도 위험성이 좀 높겠죠. 왜냐면 암호화폐 자체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 올라갔다 내려가는 폭이 굉장히 커요. 위험 리스크 때문인지 몰라도 그 APY라고 하죠. 연수익률 정말 낮으면 한 4-5%? 높으면 좀 정말 놀라실 수도 있는데 막 1000%까지
나오는 것도 있어요. 물론 사기인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주의가 굉장히 필요한데 이런 거가 뭔지 알아보거나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런 월렛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컨센시스라는 기업이 블록체인 생태계에서는 굉장한 좀 중요한 위치를 좀 차지해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클레이튼을 지원하기 이전에 컨센시스는 이미 다른 나라의 CBDC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태국,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아시아 국가와 남아프리카 중앙은행의 CBDC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그 노하우를 클레이튼과 함께 공유하여 한국의 CBDC 개발에도 참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 다른 국가의 CBDC 개발에 참여했다고 해서 한국에도 이제 참여가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생겨난 지가 별로 안 됐고 그 다음에 활용된 지도 별로 안 됐고 그 다음에 이런 CBDC 논의를 시작한 것도 19년인가요? 아마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미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CBDC를 직접 만들어 본 업체를 좀 높이 사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기사를 보면서. 컨센시스와 그라운드는 21년 4월 25일 날 기술 협력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두 기업은 세 가지 측면을 목표로 삼았는데요. 첫 번째는 프라이버시입니다. 그라운드 X에서 만든 클레이튼 네트워크는 개방형이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 가능하지만 모든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민감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좀 꺼리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컨센시스와 협력하여 프라이빗형 블록체인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상호 운용성입니다. 현재 블록체인은 섬과 같습니다. 섬, 아일랜드요. 같은 블록체인 상에서는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도 다른 블록체인과는 공유할 수 없다는 그런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인터넷의 가장 큰 위력은 연결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블록체인도 이런 연결성을 잘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어요. 뭐 브릿지나 크로스체인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세 번째는 이제 확장성입니다. 사용성을 확장하는 방법에는 레이어 2라고 하는 사이드 체인 방식이 있습니다. 기본 층에 추가로 체인을 더하여 계산 속도를 높일 수가 있는데 쉽게 생각해서 집에 정리할 공간이 없어서 벽에 선반을 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저장 공간을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벽에 선반을 단다. 블록체인은 분산된 블록들이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이용하는 시스템, 비자보다 아직은 좀 느린 경우가 많아요. 1초당 처리할 수 있는 트랜잭션을 이제 의미하는 단위가 있는데요. TPS라고 합니다. 이런 TPS를 이제 보면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아직 가야 할 길이 좀 멀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비교해보면 비자, 카드 결제 업체 있죠? 그 비자는 24,000 TPS가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1초에 24,000개의 거래를 처리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더리움 1.0 20 TPS 정말 적죠. 한 1000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반면에 클레이튼은 8000 TPS라고 합니다. 아마 컨센시스는 클레이튼의 이런 빠른 거래 처리 속도를 높이 평가해서 서로 협력한 것 같은데요. 레이어 2에서 CBDC를 이용하게 될 수 있을지가 참 궁금합니다. 스마트 계약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사용료를 가스로 지불하게 되는데 거래가 몰리면 이 가스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메타마스크도 다 설치를 했고 플랫폼에 들어가서 높은 이자를 한번 얻어봐야지 했는데 거래를 처리할 때마다 그 수수료가 엄청 높게 되면 좀 할 수 없게 되겠죠. 만약에 내가 이자를 100만원을 넣으면 10만원씩 얻게 되는데 지금 거래 처리 수수료가 10만원이야. 그러면 이걸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내야 되는 금액은 10만원인데 앞으로 1년 뒤에 받을 금액이 10만원이면 당연히 없겠죠. 물론 이거 복리로 계산해서 10만원보다 높겠지만 좀 꺼리게 될 것 같아요. 시간 문제가 있으니까. 레이어 2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한국은행의 CBDC 사업체 선정과 카카오의 선정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LG전자, 신한은행, SK네트워크 등 대기업들이 벌써 찜콩하고 있는 클레이튼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